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났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요런 내용으로,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사람들이 뭐 지금부터 하락한다는 줄 알고 막 제목만 보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악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4년 주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그냥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트럼프랑 푸틴이랑 통화를 했는데, 푸틴은 한 달 동안 전면 휴전 말고 이제 인프라 시설 공격 못하도록 하고 뭐 해양 휴전 이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젤렌스키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 휴전이 되게 되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조금 안정되면서 원유 가격이나 이런 뭐 곡물 가격이나 요런 게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두 달 전, 한 세 달 전, 뭐 요때 이제 60일 동안 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3월 1일 날 휴전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합의는 안 됐고, 근데도 뭐 이스라엘이 딱히 공격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3월 19일이었나요? 어젠가 뭐 그때 이제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또 막 폭격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협상은 막 이런 전쟁 중에 이루어질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런 휴전 합의가, 트럼프랑 푸틴의 이런 좀 합의가 중동과도 연관이 된다. 왜냐면 이란은 러시아랑 밀접한 관계고 이스라엘은 트럼프랑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평화적인 대화가 오고 가면 중동의 이런 이슈들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내일 당장에 뭐 중동 이슈 끝 이런 건 아니니까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어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료까지는 아니고 지금 속도를 또 완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작년 6월 전까지만 해도 매월 국채를 이제 조금 소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게 6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250억 달러로 축소를 했고, 요번에 4월 1일부터 오늘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월 1일부터 이제는 50억 달러만 축소를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것도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반등이 좀 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파월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중에 2025년 경제 전망을 조금 하향 조절했어요. GDP 성장률을 2.1%에서 1.7%로 조금 하향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4.3에서 4.4%로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PC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아마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할 것 같다. 물가 상승에 부분적인 이제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트럼프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87K 뭐 요때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거 딱 보면 87.5K 뭐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 저번 주에 이제 주말에 발생했던 CME 갭이 있었어요. 요걸 이제 메우지 못했는데 요번에 상승으로 깔끔하게 메워줬고요. 그리고 이제 숏 매물대, 청산 매물대들이 있었어요. 요 좀 진하게 보이시죠? 요것들을 지금 싹 정리를 하고 지금 조금 조정 받아가지고 86K 정도에 있는데요. 저는 시장 상황이 지금 그닥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완벽하게 이게 해소된 게 아니니까 다시 이제 또 좀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럴 상황은 충분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과도 마찬가지로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연준이 파월이 연설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파월이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의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근데 연준이 빨리 이거 금리 인하를 해야 이런 타이밍에 경제 성장도 오고 막 투자도 이어지고 할 텐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멍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옳은 일을 좀 해라. 뭐 이렇게 트럼프가 SNS에다가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호관세가 트럼프는 미국 해방일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은 관세 싸게 세금 니들한테 매기고 있는데 니들은 왜 우리한테 관세 많이 때려? 이거 똑같이 가야지. 뭐 이거 밀어붙이는 거라서 크게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주변 국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상승한다는 뷰는 아니에요. 예, 제 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 되면 또 주식시장 세마녀의 날이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 세금 납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보복 관세 막 부과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4월, 5월 되면 이 CPI나 뭐 PC나 요런데 또 이제 포함이 될 거니까 조금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요 정도는 조금 이제 조정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횡보장 뭐 요런 게 계속 뭐 오지 않을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조금 조정받을 때 있고 조정받더라도 좀 다시 반등할 때 있고 뭐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작년이랑 제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3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요 타이밍을 보면 이제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2024년에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물가 때문에 못 할 것 같은데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때도 막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 막 있었고 그죠? 막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 근데 작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런 좀 행보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아마도 이때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런 경제적 통화정책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린 물량이 많았거든요. 마운트곡스가 가지고 있던 14만 개 물량 중에 지금 10만 개 정도가 작년에 막 상환이 됐었고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5만 개도 전부 시장에다가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길게 이런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좀 장기간으로 이런 행보장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런 물량들 없잖아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풀릴 물량이 지금 당장에 생각해보면 뭐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안 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이런 던지는 매물들이 많이 없을 거니까 예전보다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FTX 상환 자금이 이제 6월 초부터 또 100억 달러 이상이 또 풀린다고 하잖아요. 현금으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는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연준이 6월, 7월 뭐 요때쯤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막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막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은 겁을 먹는데 그게 빨리 오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변 국가들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주의적인 외교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 시장에 빠져나간 자금이 지금 5조 달러 이상이 뭐 증발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런 걸 지금 계속 길게 끌고 가진 못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더 힘들 거니까 걔들이 먼저 항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호관세나 뭐 미국이 조금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상이 뭐 체결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승리한 느낌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강력한 리더십으로 미국이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내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또 이제 지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는 딱 거기까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그런 승리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민주당이나 이런 다른 의원들한테도 상원, 하원 의원들한테도 자, 봤지? 내가 바이든이 못했던 거 이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 부채 한도도 유예시키고 뭔가 이제 은행 규제도 완화시키고 하면서 미국 주가를 경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때가 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력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는 지금 뭐 시장 상황을 전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매집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4년 주기 사이클을 맹신하고 들어왔고 타 유튜버들도 전부 다 4년 사이클, 뭐 반감기후 1년 6개월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횡보가 예전처럼 몇 달 더 가버리면 진짜 상승 사이클 끝날 때가 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4년 주기의 사이클은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과거 데이터, 과거 역사가 기냐? 아니에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사이클을 반복했던 게 아니라 진짜 딱 2번인 거예요. 2017년, 2021년 불장. 요때가 딱 이제 고점이 반감기 후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2013년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고 요걸 대입을 하면 이 논리는 또 사라져요. 왜냐? 2021년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는 1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왔던 게 아니라 1년 된 시점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요거 끼워 넣으면, 첫 번째 반감기 끼워 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요 2017년하고 2021년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2017년에는 깔끔하게 반감기 이후 1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2021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감기 이후 1년 된 타이밍에 한 11개월 된 타이밍에 고점이 나왔고 다시 조정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될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제 쌍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맞춰진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때만 해도 이 패턴은 완전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이 반감기 이후 상승 사이클이라는 거는 채굴장들의 공급 이슈 때문인 거예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유지만 된다고 해도 가격은 막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게 거의 2000만 개예요. 1984만 개.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행될 건 100만 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95%는 지금 시장에 풀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막 이런 공급에 대한 뭐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네 번째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1년에 공급되는 발행되는 양이 16만 4천 개예요. 16만 4천 개. 이게 뭐 반으로 4년 뒤에 줄어든다고 해도요, 8만 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매수한 게 10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혼자 이제 매수한 게 한 1년 동안 매수한 게 한 30만 개가 돼요. 근데 1년에 공급되는 채굴장들이 채굴하는 16만 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요, 시총도 커졌고, 막 기관들의 자금도 막 이제 기업들이나 뭐 헤지 펀드들이나 개인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매수하는 ETF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이 매수하는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예전보다 비트코인 시장 캐파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16만 개 풀린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건 저는 이제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만 봐도요, 풀린 게 얼마 안 되는데 15만 개가 지금 마운트곡스랑 독일 물량이 막 풀렸잖아요. 그런 것도 시장에서는 다 흡수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급 이슈에 대한 반감기 사이클 이런 건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냥 얼마나 많은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고 유출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시총도 좀 작았고, 그리고 이걸 누가 움직였냐면 헤지펀드나 뭐 단기 트레이더나 막 이런 개인들 있죠. 그런 자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기관들의 자금이잖아요. 그죠? ETF가 승인나고 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걸 막 움직이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축 자산으로 막 채택도 하고 보증도 하고 하니까 이제 진짜 보수적인 기관들이 있죠.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이나 뭐 연기금이나 보험이나 뭐 이런 진짜 좀 보수적인 기관들도 지금 시장에 이미 유입됐냐를 생각해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ETF로 자금 유입된 걸 보면 아직까지 뭐 기관들의 자금이라고 해봐야 그거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애들 자금이고요. 진짜 뭐 연기금이나 이런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애들의 자금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뭐 들어오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는 전략을 막 세우고 있는 단계다. 며칠 전에 트럼프가 미국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한다라는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들이 한 번 더 이제 비트코인을 진짜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은 지금 유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사이클 그러면서 뭐 이제 곧 하라고 올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좀 어리석은 생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 말이 맞을지 아니면 진짜 사이클대로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이제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신뢰가 있다 하시면 지금은 되게 매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90K 이하에서는 저는 충분히 언제든 매집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부터 하락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더 하락하고 좀 더 조정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여기서 뭐 좀 더 떨어져 봐야 뭐 1-20%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입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